네, 오전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에 그래도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서 달달한 공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금리 인하입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시장을 들이온 건 퇴색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동안 끝없는 하락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오늘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걸까요? 기대감을 안고 오늘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리와 달러는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거죠. 전일 영국과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으로 이어졌고요. 장전부터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했을 때 0.6%나 상승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12월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1% 증가를 하면서 이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소비 대국인 미국답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양호하게 발표되자 월가에서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우에서도 4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2.2%에서 2.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함수죠. 이러한 성장은 금리 인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장 후에 발표된 NAHB 주택가격지수는요. 전달 37에서 44로 뛰어오르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여전히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50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작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경기 바닥론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력한 경제 지표들로 인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파락 시작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흥행에 참패를 하면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경매는 이전보다 200억 달러나 규모를 줄였고요. 또 20년물 수익률이 30년물 수익률보다 12bp나 높은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채권에서는 이번 달 말이죠.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나스닥은 1%가 넘게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특히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내 증시 전일 과도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코스닥이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와 같은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2차 전지 관련 대장주이자 또 코스닥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저출산 대책 발표 기대감으로 시간에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깨끗한 나라
본주와 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이러한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갭을 크게 띄우고 좀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죠. 도전 비즈온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ECS, 그리고 교육 관련주인 메가MD, NE능률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이슈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AI 관련주들, 오늘도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플리토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모습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이스트소프트 보실 수가 있고요. 리노스, 바이브 컴퍼니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반도체 관련주인 QRT가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죠. 관련주 아이큐어가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는데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관련주인 DNC 미디어, 그리고 밀리의 소재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이자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어제 당일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20% 가까운 수익을 한 큐에 안겨드린 종목이죠. 에브리봇이 오늘도 급등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갤럭시 24 언택 행사를 앞두고 관련주로 부각된 에이텀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많이 선반영해 놓은 시장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특히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또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은 좋은 경제 지표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에 JP모건 리서치팀은 기관 투자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싱크탱크와 회의를 가진 뒤에 몇 가지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시장이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였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신흥국들에 대한 자본 흐름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런 결론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달 말에 재무부의 분기국채 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단기국채 발행량이 급감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 또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장 기분 좋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률 대비 거래대금, 특히 코스피 거래대금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고 또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균형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도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오늘 여야 대표들이 저출산 관련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저출산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시간 외부터 저출산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죠. 금일장에도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전통적인 저출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기존 저출산 관련주들이 모두 영유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한동훈 비대위의 공약은 영유아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아휴직 의무화라든지 유형 근무제 확대라든지 이러한 공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시달리는 이유가 높은 집값 그리고 맞벌이의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라면 향후에 발표될 저출산 대책은 부동산보다는 일, 가정, 양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출산 관련 섹터 중에서 영유아 관련주들보다는 아직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로봇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알서포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는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죠. 원격 지원이나 뭐 화상회화 같은 원격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NTT 도코모와 세계 첫 GPU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NTT 도코모가 2대 주주란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그러면서 또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을 해서 또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정책에 담긴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원격 솔루션 시장의 점유율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가 재택근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저철수한 관련주들 중에서도 재택근무 관련주들 아직 큰 시세를 주지 못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가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5,4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로 알서포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5,4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계좌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의 종목. 달달한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놀라웠던 게 이번 주 시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위원님과 함께였다면 정말 달달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던 에브리봇. 오늘 목표가를 뚫어내고 2만 원 이상으로 그 슈팅을 보여줬는데 한 단계 레벨업이 하루 만에 된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해도 좋을까요? 네, 최근에 홍해 리스크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다른 테마들이 움직여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에브리봇을 추천을 드리면서 뭐 단기간에 어제 당일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또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뽑기 시제품 최종 조립과 생산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졌고 시세가 빠르게 분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제가 목표가를 좀 겸손하게 잡아드렸지만 충분히 목표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생겨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종목 바닥에서 시세 분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19,000원까지 열어두고 조정 구간 보시면서 재매수 관점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목표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은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까지 좀 살뜰하게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목표가였던 19,000원 지지라인 참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슈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방이 더 열려 있을까요?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 종목이죠.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했고요. 최근의 시장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죠. 어제도 조정이 크게 나왔던 시장이었지만 시장에서 주도 테마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또 시장 주도주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크게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 구간 없이 첫날 세워준 이 장대 양봉 상단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에서 수익을 챙기셨다 하더라도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지라인 체크해 드린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25,000원짜리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다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에브리봇과 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로 큰 수익 챙기신 우리 작전타임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 만큼 추가적인 달달한 수익도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에서도 위원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과는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